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더 좋은 병원의 도훈식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전화 고지를 해드렸는데 벌써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요? 먼저 상담부터 하고서 시작을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오래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오래 걸으면 뭐 허리도 아프다고 하시고, 예. 다리도 뭐 왼쪽, 오른쪽 다리도 다 저려 하시는 것 같고 해서요. 그 다리 힘도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해서.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64세요. 64세. 네. 예. 지금 뭐 64세시면 그렇게 많으신 나이는 아닌데 그쵸. 아주 전형적인 그 협착증 증세신 것 같아요. 걸으실 때만 힘들다 그러죠? 네. 걸으면 그때 다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죠? 예. 네. 전형적인 협착증 증세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협착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걸으면 아프고 쉬면 좀 낫고 그래서 가다가 서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증세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어떤 분들은 뭐 자전거를 타도 다리가 안 아프다는 분도 있고 한데 협착증이라고 하지만 요새는 협착증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모든 척추병이 마치 협착증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네. 협착증에도 정도가 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좀 가벼운 게 있고 좀 중간 정도가 있고 아주 심한 게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수술과 비수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연세로 봐서 64세시면 아마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 않으실까. 그래서 네. 비수술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방송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4세면 이제 아직은 뭐 그렇죠. 굉장히 젊은 예, 나이죠. 청춘입니다. 요사 고민이 64세는. 많으시겠지만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그렇죠. 바랄게요. 예.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예.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네. 3년 전에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고혈압이 있으셔서 아하. 이게 수술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렇죠. 연세는 얼마나 되셨어요? 70세입니다, 지금. 70세. 예. 70세 정도 되셨으면 이제 혈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고령자의 그 수술, 70 정도 되셨으면 아마 수술을 하셔야 될 경우일 수도 있어요. 증상이 뭐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할 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마취입니다. 그쵸. 마취를 이제 네. 전신 마취는 자기 그 호흡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기계 호흡을 통해서 몇 시간을 엎드려서 마취를 하셔야 되니까 그 위험성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환자 본인이 그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있으면 뭐 깨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또 뭐 머리를 마취하니까 나중에 치매가 오는 게 아니냐. 또 뭐 심장이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이제 척추를 마취하지 않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하는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요사이 뭐 70세는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도 뭐 80세, 90세 되시는 분들도 다른 어떤 큰 신체적인 문제만 없으시다면 수술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수술에 대해서 부담 갖는 게 절개 부분도 있고 정말 마취 부분도 그렇죠. 있는데요. 네. 마취를 조금 더 저희가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리는 게 수면 부위 마취라는 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전화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마취는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 꽤 그렇죠. 있죠. 안전한 것 같지만 위험하거든요.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수면 부위 마취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해서 척추만 마취하는 겁니다. 근데 척추 마취도 다리에 힘이 있는 상태에서 감각만 차단하는 거예요. 통증만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지금 네. 여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왼쪽은 척추를 마취하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주사를 놓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환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수술 째거나 뭐 나사를 받거나 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 의식이 있으니까 다 들리겠죠. 그러겠네요. 수술 뭐 네. 이렇게 막 못 치고 이런 소리가 다 들려서 굉장히 그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요사이 수면을 유도하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면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할 때 쓰는 약들을 통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수면 하에서 수술이 끝나는 거죠. 살짝 자고 일어나는 느낌 그렇죠. 정도의 예, 부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징이 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나오고 있죠. 네. 심장이나 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 같으시면 자기 심장이나 이 폐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 기계 호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호흡으로 하거든요. 자기 맥박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저희들이 이미 벌써 뭐 수만 명을 해본 결과 굉장히 안전하다고 제가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안전한 이유는 환자가 불편하면 호소합니다. 깹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어떤 머리가 뭐 아프다든지 이러시면 깨서 그걸 호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수술하는 중에 즉시 마취과 의사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수술 후에 바로 깹니다. 이렇게 부담이 적네요. 그렇죠. 네. 예, 전신 마취를 하신 분들은 깰 때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예. 그리고 약간 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바로 깹니다. 그냥 반짝 깨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좋은 장점이 뭐냐 하면 수술 후에 하루 이틀 통증이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아주 아프거든요. 마취 사실은. 깼을 때 얼마나 아픈데요? 아프죠. 해보셨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아픈데 네. 아주 통증이 없이 편안합니다. 제가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회진을 가보면 환자분들이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요. 방금 웃고 계시군요. 진짜요. 가족들이 마취 깰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 불안감도 그렇죠. 없을 것 예, 같아요. 실제로 좀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 화면 보면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네. 수술을 하겠나 또 뭐 수술을 하러 갔는데 하려고 결심하고 갔는데 여러 가지 그런 마취가 안 돼서 못하는 분들 실제 지금 우리 수술 장면이거든요. 마취 예. 장면이거든요. 이제 척추 마취를 하고 환자를 저렇게 위치를 하고 지금 수술 장면입니다. 지금 제가 수술하고 있죠. 네, 모습이 나오시네요. 예, 저 모자 네. 쓴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깨어 환자가 계세요. 지금 깨어 있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예. 예. 그런데 척추에는 나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전혀 통증이 없는 거죠. 와, 마취는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깨어있네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분은 깨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면 유도해서 잠을 자면서 하니까 아주 편안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굉장히 통증이 없고 아주 회복이 빠릅니다.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본 거로는 지금 최근에도 하셨는데 92세 환자분이 최근에 하셨고 90세 이상 환자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와, 놀랐습니다. 근데 수술에 이렇게 마취가 좀 편해지면 수술도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요즘엔 또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사이 뭐 워낙에 제가 이제 뭐 모든 방송에서 네. 수술과 비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말하자면 모든 그 척추 질환이 비수술로 다 나을 것처럼 좀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 수술은 안 한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수술은 안 하고 비수술로 치료하겠다 하고 이미 벌써 자기가 머릿속에 환자분들이 머릿속에 자기 치료의 계획을 세우고 오세요. 스스로 진단을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곤란합니다. 네. 곤란하고 의사는 전문가고 많은 의사들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진료하고 환자분들에게 가장 맞는 치료법을 우리가 찾고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수술 이야기를 의사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비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네. 다리가 힘이 없고 마비가 온다. 그 다음에 근육이 마른다. 또는 걷기가 힘들다. 심지어는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뭐 그리고 대변도 좀 보기가 힘들다. 또는 일상생활이 밖을 나가지를 못한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더 있겠습니다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네. 발가락에 힘이 없다든지 발목에 힘이 없다든지 장단지 근육이 마른다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꼭 하셔야지만 해결이 되고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시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로 치료가 편안하게 네. 그리고 안전하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 상황인데 그냥 주사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욕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대소변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야죠. 환자분들은 네. 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요새. 기대가 많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수면 부위 마취 통해서 저희 치료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있으면 저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지금 94세거든요. 예. 말이 94세지 정말 94세 얼마나 거의 뭐 100세가 다 돼 가시는 분인데 왼쪽에 지금 있는 이런 협착증 소견이 있는 이런 그 분인데 네. 오른쪽에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술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이 또 뇌경색이 있으셨어요. 어유 위험하셨습니다. 뇌경색은 근본적으로 어떤 병이냐 하면 혈관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 그게 이제 머리로 날아가서 혈관을 막아서 뇌 세포가 죽는 건데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부위 마취로 하셨고 다음 날 바로 걷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나이가 지금 94세세요. 그렇죠. 94세라는 거죠. 두 번째 분은 좀 네. 연세가 적으신 분이네요. 69세. 저한테는 적은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역시 협착증입니다. 근데 이분은 협착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나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아, 그러네요. 뒤쪽에 여기 까만 게 보이는데 네. 요런 그 뒤쪽에 좀 이렇게 짜부라지는 것을 받쳐주는 그런 것들만 넣어놨습니다. 아. 이분도 지금 굉장히 응치가 많이 아프고 보행이 힘든 분이었는데 수술 후에 이런 수면 부위 마취로 수술 후에 잘 회복이 되신 분이죠. 예, 한 분 더 있네요. 네. 또 한번 보시면 이분은 80세. 나이가 이분 예, 이분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여기 네. 보시면 지름 2mm라고 써놨죠. 예. 이 신경관이 보통 한 14mm, 12mm, 14mm 정도가 정상적인 이 크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2mm밖에 안 되는 아. 거예요. 그게 거의 10분의 1 정도 크기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200m 정도만 걸으시면 못 걷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발목, 발바닥이 거의 이제 흔히 우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정도로 예, 마비가. 발에 감각이 예. 없어지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이렇게 이분은 이제 그 뼈를 많이 좀 제거하고 나사를 받고 이렇게 고정술을 하셨죠. 그러고 네. 난 후에 많이 편해지시고 지금은 등산도 하신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우리가 무수히 네.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수술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비수술적인 치료만 고집하시다가 때를 놓치는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는 수술만 하는 의사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셔야 된다 하는 그렇죠. 이야기를 꼭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금 80세, 94세 분도 지금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놀랍고요. 예, 예. 이런 근본적인 치료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저희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아니, 제가 이 동네 병원에 다니면서 예. 치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왼쪽 다리가 아파요. 네, 네. 시프 쪽이가. 네. 예. 시프 쪽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돼서 딴 병원에 가니까, 한 병원에 가니까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사진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왼쪽으로 새카만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그 새카만이 흘러내려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디스크가 터졌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많이 네, 놀라셨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한 얼마쯤 걸으실 수 있습니까? 얼마쯤 가시면 다리가 불편해집니까? 불편한 건 조금 가도 불편한데 예. 그냥 한 500m 정도는 500. 이렇게 그냥 갈 수 있어요. 참고 가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로 들어봐서는 아마 신경도 이제 우리가 협착증이 원구멍, 신경이 빠져나가는 원구멍이 좁은 경우가 있고요. 그 신경에서 또 이 원구멍에서 다시 이게 가는 구멍, 가지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 거신 시청자분은 제가 볼 때는 이 가지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좁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원 구멍이 좁은 것보다는 수술이 간단합니다. 또 시술도 간단하고요. 제가 오늘 뒤쪽에 뭐 풍선 쪽의 이야기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시술로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한 500m 정도 걸으실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빨리 네. 치료가 되시면 좋겠네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여보세요. 말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네, 2009년에 네. 허리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네. 양쪽을 다 있어서 네. 개인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셨다 네. 그죠? 근데 네. 꼬리 부분이 아파가지고 앉지를 잘 못하고 네. 양쪽 그 엉덩이 끝이 잡아다니는 같이 쇠고리가 네. 그래서 2010년에 또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 네. 했는데 네. 그 선생님이 1년 동안 연수를 가셔가지고 예. 아픈데도 그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네. 근데 사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네. 나는 점점 걷기가 어렵고 그랬는데 그때보다 지금 6년이 지난 네. 지금은 거의 어떤 상태나 하면 허리 꼬리 위에가 돌덩이가 세면이 완전히 한 뭉치가 들어가서 네. 붙어버린 것 같고 네, 네. 무거워서 소파에서 일어나다가도 그냥 뒤로 넘어집니다. 네. 그리고 양쪽에 그 허벅지 네. 양쪽이 막 빠지는 것 같이 아프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다리 위에 그 허벅지 위에 제일 위에가 네. 쇠로 가지고 감은 듯이 아프다가요. 그때 고정술 하셨어요? 나사를 박았습니까? 나사 박았습니다. 나사 박았죠. 근데 어떤 병원도 네. 나이가 있어서 수술을 하면 더하다. 저 종합병원에 많이 갔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더하다 그러고 네. 해줄 뜻이 없고요. 네. 또 이제 개인병원에 가면 신경 성형 시술 네. 또 경락외 한번 했습니다. 네. 했는데 하나 단 한 시간도 좋아. 안 나요. 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아이고. 근데 네. 신경 성형 수술은 지방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네. 거기서는 안 했는데 그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잠깐 했고 네. 근데 사진을 보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잠깐 한 5분도 안 되게 네, 네. 넣고 말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경락외에는 강남에 가서 어디 했는데 네.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네, 단지 쑤시면 쑤실수록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이트 주사는 수없이 맞았는데 많이 하셨네요, 그죠? 네, 많이 네. 했는데 놓으면 놓을수록 점점 더 알겠습니다. 허리가 더 아유, 고생이 딱딱해지고 많아서. 아파서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일단은 고정술을 하시고 지금 한 5년쯤 지나면요. 일부 환자들에서 고정술 한 그 위쪽 부위나 아래쪽 부위가 약간 디스크가 빨리 이게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협착증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프신 경우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옆구리 디스크라고 그 디스크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옆구리 쪽으로 잘 발견하기 힘든 그런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있으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아프세요. 그래서 뭐 연세가 뭐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지만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할 거는 아니고요. 특히 뭐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하니까 다른 건강 상태가 괜찮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실 수 있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법들을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신경성형술, 네. 뭐 내시경, 뭐 등등등, 뭐 스테로이드 주사 굉장히 많이 맞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한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최종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애를 많이 쓰셨는데 네. 계속 아프셔서 고생을 어쩌면 많이 좋아요. 하고 네. 계시네요. 빨리 좀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좀 내용 살펴볼게요. 이렇게 답답하신 환자분들도 계신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통증은 계속 되는데 원인을 찾다 찾다 못 이제 찾는 그게 분들. 제일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예, 뭐 아픈데 병원에 가면 괜찮다 그래요. 의사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그냥 지내세요. 물리치료하세요. 나는 아픈데 이런 경우가 이제 흔히 MRI에서 잘 발견되지 않으면서 그 통증이 오는 경우인데 보통 많은 경우가 좀 전에 우리 네. 시청자분 전화하신 것처럼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유착되는 수가 있습니다. 신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착이 되는 거죠. 네. 그 유착이 되어서 그것이 이게 당기는 거죠. 당겨서 오는 그런 통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MRI 사진이고요. 네. 뭐 이건 그냥 얼핏 보기에 조금 뭐 퇴행성 변화 한 군데 좀 있는 정도. 네.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단 깨끗하고요. 말인데 이분은 네. 근데 계속 다리가 아프고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요사이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의 꼬리뼈에 작은 네. 구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꼬리뼈 안으로 이렇게 가는 관, 지름 한 1, 2mm 되는 관을 넣으면 신경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척추신경 안으로. 네. 그쪽으로 만드는 볼 수 있는 내시경이 개발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척추에 유착된 부분들 네.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경이 좀 이렇게 눌려 있는 부분들, 디스크와 신경이 눌려서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찾아서 그 부위를 우리가 제거를 한다든지 또 박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최신 방법인데 네. 이게 이제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계속 다리는 아픈데 특별한 원인을 못 찾는 분들, 또 가벼운 디스크, 또 뭐 수술을 하기 싫은 어떤 그런 젊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좋은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좀 치료하는 치료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신경 성형술 네. 그것이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라 보시면 돼요. 아. 신경 성형술은 그냥 이렇게 관을 넣어서 투시 장치를 보고 하는 거지만 네. 이것은 내시경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는 거죠. 직접 그 병변 부위를 보고 또 레이저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 사람의 그 꼬리뼈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치료를 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렇게 구멍이 내시경이 딱 지금 나오네요. 들어갑니다. 저 네. 꼬리뼈 안으로 쭉 들어가면 저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실제 그림은 아니고 모식도입니다. 하면 저기 빨간 부분 저런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인 거죠. 아주 깜빡깜빡 노란 부분은 신경이고요. 예.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런 레이저 지금 빨간 불빛이 나가고 있죠. 네. 저 레이저를 쏘면 그 디스크가 이렇게 수축되면서 눌려 있는 부분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저런 아주 최신 방법입니다. 아주 앞으로 상당히 더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고 진보될 수 있는데 새로운 어떤 그런 치료법으로 요사이 지금 점점 이렇게 기술이 더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내시경은 정말 다양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좀 시술 어떻게 되는지 저희 또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마 네.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 네. 장면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뭡니까? 신경 성형술과 비슷합니다. 네. 예, 꼬리뼈를 통해서 그냥 국소 마취만 한 다음에 지금 까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내시경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란 모니터에 저 안이 이제 내시경 화면이고요. 예. 또 이렇게 우리가 레이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내시경이 지금 불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내시경이고 녹색이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로 이제 그 신경 부위를 우리가 지질 수가 있는 거죠. 보면서 하니까 굉장히 그렇죠. 정확하겠어요. 안전하죠. 네. 안전하고 실제 굉장히 더 그 병변 부위를 보고 하는 거니까 예.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기존의 치료랑 지금 소개해 주신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랑 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더 아까 제가 업데이트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아까도 시청자분들 이미 봐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신경 성형술은 그냥 이 시암 투시 장치라는 것을 가지고만 봅니다. 이렇게 AP 라테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에 반해서 이 경막의 내시경은 내시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병변 부위를 직접 보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직접 디스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약물을 뿌려주고 마취제를 넣는 게 반해서 네. 이런 경막에 있는 시경은 지금 레이저 같은 거나 앞으로 또 다른 것들도 더 개발돼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네. 양을 줄이고 눌려 있는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약물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착을 좀 네. 방해해 주는데 반해서 경막의 내시경은 실제 레이저나 어떤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런 폴셉을 아주 뭐 작은 겁니다만은 네.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미 지금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그 부위를 제거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실제로 좀 시술한 사례 중에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더 같이 볼게요. 그러시죠. 네. 여기 보시면 경막의 내시경으로 한 이 사진인데요. 왼쪽은 시술 전, 그리고 네. 이제 실제 시술할 때 사진이고요. 시술 후의 사진인데 이런 뭐 아주 심한 디스크가 그렇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고 네. 또 나이가 좀 젊고 수술을 원치 않는 또 그런 분들이 더 좋을 걸로 보고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리 쪽에 통증이 많은 분들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것은 이제 적외선 체열 촬영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온도를 감지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열감지. 요새 뭐 많이 여러분 보셨죠, 그죠? 열감지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시술 전, 시술 후를 이렇게 찍어 보면 시술 전에 이 푸른빛이 많이 돌던 게 시술 따뜻한 후에는 색깔로. 녹색으로 네. 많이 바뀌었죠. 네. 이것은 온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신경의 이 어떤 그런 막힌 부분이 네. 많이 풀어지고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됐을 때 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로 시술 전후에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모든 경우에 모든 디스크, 모든 척추 질환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좋은 적응증이 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시술법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나도 저걸로 되지 않을까 지금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난 수술해야 될까 비수술로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치료법은 무엇일까 하실 텐데 진단 안 하시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의사들이 척추의사들이 사실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가 하나의 대세고 네. 모든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계속 소개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는 저희들입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고 본인이 치료의 모든 방법을 결정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으시고 협착증이든지 디스크든지 단계가 다 다릅니다. 네. 똑같은 협착증이 아닙니다. 옆에 환자분하고 자꾸 토론하시면 안 돼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 것이 맞춤 치료인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가시고 믿을 만한 의사의 그 조언을 반드시 들으시는 것이 환자분이 덜 고생하시고 비용을 적게 쓰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수술을 꼭 피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어떤 분들한테 딱 적합한 건가요?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있죠. 그런 경우에 가능한데 이것도 아주 심한 디스크, 터진 경우는 수술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네. 수술과 비수술은 치료 방법은 우리가 같이 하지만 아무래도 비수술은 회복 시간이 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협착증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벼운 협착증, 굉장히 중한 협착증, 그 중간 단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가벼운 협착증, 가벼운 디스크 이런 경우에 가능하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척추 수술 후에 유착으로 인한 통증 이런 네. 경우에 일단 이 경막의 내시경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아까 하셨는데도 네. 효과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퇴행성 디스크에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건 뭐 퇴행성 디스크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척추 그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저희 또 시청자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척추가 아니습니까? 네. 예. 지금 뭐고 2000년도 2001년도 그 당시 회사에서 아니십니까? 네. 네.
이제 지금 뭐 업무상 일하다가 네. 지금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네, 아이고, 네, 예. 네. 척추가 완전 네. 파열이 다 돼갖고 아, 그걸 병원에서 네. 저는 모르고 갔는데 네. 이게 완전 파열돼갖고 전부 다 찢어지고 막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때 그 당시 수술을 하고 네. 현재까지 이제 지내왔는데 네.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그 다리가 네. 저리고 네. 그거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 지금 뭐 그거 했는 지금 뭐 치료받은 뭐 의사 소견서 같은 네네. 거라든지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게 전부 다 현재 남은 거 다 보관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예? 횟수는 얼마 되셨어요? 한 그러니까네 10년? 9년 내지 9년 내지 10년 가까이 10년. 되는 네. 뭐 잘 모르겠어요. 다리가 그러네요. 아픈 게 최근에 자꾸 심해지시죠? 예? 다리가 아픈 게 최근에 자꾸 나타나시는 거죠? 예, 예. 처음에는 괜찮으셨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때 척추가 깨졌다는 걸로 봐서는 꽤 큰 수술을 하셨을 겁니다.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그 고정술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술 후에 한 10년, 길게 10년, 뭐 그 이상 괜찮은 분들도 괜찮아요. 한데 짧게 가는 분들은 한 3에서 5년 사이에 그 고정하지 않은 부분과 고정한 부분 사이에서 이 좀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일 가능성이 좀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그것과 관계없이 네. 또 다른 부위에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나 아니면 또 척추가 밀린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예. 협착증 같은 것이 오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10년이 되셨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일단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원인이 뭔지. 찾은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옳을지를 찾아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현재 뭐가 뭐 내시경이 좋다, 수술이 좋다, 딱 답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요. 우선 급선무는 전문 병원이나 믿을 만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 그리고 왜 아픈가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우,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빨리 아니 검사 처음에는 받아보시기 괜찮으셨다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점점 이제 횟수가 가면서 자꾸 통증이 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빨리 네. 치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네. 요 걸음을 좀 걸으면 요 엉치에 여기에 아프더니 막 밑에 다리도 땡기고 네. 장단지도 아프고 그래요. 한쪽만 걸으세요? 예예 한쪽. 왼쪽만 예. 왼쪽만. 예. 그러시고 좀 이렇게 가다가 좀 쉬면 풀립니까? 예, 가다가 쉬다가 또 한참 섰다가 가고 그렇게 그렇죠. 해요. 예, 협착증이거든요. 예. 협착증이세요. 가면 예. 아프고 쉬면 좀 풀리고 그 예. 협착증 전형적인 협착증이신데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74세에. 네, 협착증인 것 같습니다. 네. 연세나 증세나 모든 게.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렇습니까? 10월부터 그래요. 네,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협착증이 초기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시경 치료, 네. 또 좀 이따 말씀드릴 뭐 풍선 치료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네. 우선은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전문병원 한번 찾아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RI를 찍어보고 했는데요. 네. 네. 그거 뭐 수술하기는 아깝고 뭐 그냥 뭐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선택하기 좋은 방법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네. 것들입니다. 네, 어머니 딱 맞춰서 네. 전화를 주신 딱- 게 딱 저희가 좋은 정책. 바로 이제 소개해드릴 방법이 그렇습니다. 바로 어머니한테 딱 맞는 그렇죠. 치료법이거든요. 네. 저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저희 일명 풍선합 장소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러죠. 네. 보통 이 척추강 협착증이 좀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치료하기 참 좋은 방법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큰 구멍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가지가 나가는 구멍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특히 가지가 좁아지는 경우는 디스크라든지 인대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볍게 눌러서 신경이 자극이 돼서 아픈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당장 수술을 하는 거 지금 뭐 이분 말씀하시잖아요. 네. 지금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기는 아깝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지금 네.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렇게 그 신경 성형술의 방법과 비슷한데요. 그 끝에
풍선을 넣었습니다.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풍선이 이렇게 구멍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왼쪽에 보시면 동그란데 이렇게 지금 이 신경이 빠져나오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 이 빨간 부분, 척추에 있는 신경공에서 이렇게 신경이 노란 신경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우리가 그 풍선의 끝에 풍선이 달린 이런 것을 넣어서 예. 풍선을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 신경 구멍이 넓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협착증을 치료하는 그런 새로운 또 우리도 계속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그렇죠.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전화하신 분, 이분이 하시기에 딱 네. 좋은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다. 저는 딱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셨어요. 딱 맞습니다. 네,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치료 대상이랑 특징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죠. 할게요. 이건 네. 그 신경 성형술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 끝에 이제 풍선이 달려 있는 거죠. 네. 시술 시간은 한 20-30분 정도면 아주 간단히 끝나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고령자, 연세 많은 분들도 다 가능하고요. 국소 마취만 합니다. 출혈이 거의 없고 물리적 치료와 또 약물에 의한 유착 제거, 이 유착이 좀 된 부분, 그런 부분들도 또 풀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점점 자꾸 또 한 단계씩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좋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협착증이나 또 척수 수술 후에 통증이 있는 경우나 예. 만성 요통도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협착증이 더 좋은 증증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수술을 꺼리시는 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하기는 아깝고 그냥 약물 치료는 해봐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해봐도 안 되는데 수술은 병원에 가면 글쎄요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가장 좋은 그런 적응증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 대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떻게 실제로 좀 되는지 시술 장면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지금 실제 시술 장면입니다. 네.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다 그 꼬리뼈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고요. 꼬리뼈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꼬리뼈 그 구멍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저렇게 네. 휘어집니다. 끝이. 네. 이제 위아래 좌우로 다 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기 풍선 보이세요? 네. 여기 그죠? 동그란 게 이렇게 그죠? 생겼군요. 만들어지죠. 저기 풍선이 끝에 있습니다. 음. 저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렇게 휘었죠. 네. 휘어서 구멍 쪽으로 하고 지금 그 끝에 보면 이렇게 까만 게 이렇게 공처럼 커지는 부분이 풍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네요. 신경을 네. 찾아서 가죠, 그죠? 예, 휘어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갑니다. 해서 네.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을 확인한 다음에 그 구멍을 이렇게 넓히는 시술을 하는 거죠. 저렇게 해서 확보를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점점 자꾸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풍선 확장술 또 경막의 내시경 시술 여러 가지 시술법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네. 또 보시면서 그래도 수술보다는 비수술이다 하시는 분도 계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도 제가 같이 대화도 네.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벌써 척추 환자들 20여 년 이렇게 보고 많은 분들의 참 사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굉장히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고 힘든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여러 가지 상식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전문가고 또는 저는 이제 전문 병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는 의사로서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를 믿으십시오. 네. 의사를 믿으시고 주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나 인터넷에 나도는 네. 이야기는 부정확한 정보고 본인에게 다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고 좋고 이런 물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과 비수술을 잘 가려서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같은 병이라도 단계가 다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나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의사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본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주변의 생각이나 또 잘못된 어떤 그런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만 가지고 결정하시지 말고 꼭 전문가를 찾고 전문병원을 찾으셔서 그 이야기를 참고해서 그걸 가장 먼저 듣고 수술이냐 비수술이냐를 가려서 하시면 제일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예, 저는 올해 그 63세 되는 사람인데요. 네, 네. 네. 한 2년 전에 그 협착증 수술을 한번 받았거든요. 네. 아, 네. 근데 막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땡기고 그런 것은 전혀 이제 싹 나았었는데 네, 네.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요.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리 잘 걸으려도 그냥 쩔룩쩔룩 해가지고 아프던 쪽도 왼쪽입니까? 아니 이제 그때는 전체가 다 아팠었죠. 왼쪽 오른쪽이요. 이렇게 왼쪽 아프던 쪽도 왼쪽이고 힘이 없는 쪽도 왼쪽이시다, 그죠? 예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한 이제 1차 수술하고 한 1년 동안 기다려도 네. 그 힘 빠진 것이 전혀 호전이 안 돼가지고 예. 네. 다시 그 종합병원 가가지고 다시 수술을 받았어. 그러니까 2차 수술을 받은 거죠. 네, 네. 네. 그럼 2차 수술 받은 지가 지금 한 2, 3개월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전혀 호전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2차 수술 결과는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1차 수술 때는 그 5, 6번 뭐 사이에 뭐 협착증이 있다고 네, 해서 네. 수술 받았는데 2차 그 선생님 말씀이 4, 5번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수술을 2차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한 3개월 됐는데 전혀 뭐 호전이 안 되고 지금도 힘이 없어가지고 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운동신경에 마비가 좀 오신 것 같은데 그 운동신경의 마비를 2번 수술해도 전혀 호전이 없으시다면 일단은 뭐 근전도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상태를 한번 신경의 그 어떤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뭐 그 상태 결과에 따라서 원인이 수술에 의한 건지 아니면 수술 전에 어떤 신경 손상에 의한 건지 또 아니면 뭐 그 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병변이 제거가 다 안 돼서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있으신 건지 한번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지금 뭐 딱 그렇게 뭐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근전도 검사를 하시면 지금 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다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어느 쪽이냐, 수술 전의 문제냐, 수술 후의 문제냐, 아니면 수술하는 중의 문제냐, 아니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점검이 필요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저기 병원에 갔더니 네. 4번, 5번이 안 좋아서 그게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30번 다니면서 치료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네. 지금 가서 물리치료한 게 한 20번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허리는 좀 좋아졌는데 네. 걸을 때 힙하고 네. 무릎 아래가 이렇게 저리고 아파요. 나아지는 게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허리는 좋아졌는데 다리하고 네.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힙이 아프고. 네. 저리는 건 집에 있어도 저려요. 무릎 아래. 쉬면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쉬고 있어요. 네. 운동하다가. 누우면 안 아프세요? 네? 누우면 괜찮으세요? 네, 누우면 괜찮아요. 네, 그때 협착증이신 것 같거든요. 협착증인데 한 20번 정도 물리치료를 하셨는데 뭐 주사나 이런 치료도 하셨습니까? 네, 주사 7번 맞았어요. 네, 허리. 그런 걸 해도 여전히 그러시다면 좀 더 정밀한 검사,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부분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꽤 치료를 하셨는데도 지금 계속 아프신 네. 거잖아요. 그죠?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더 좋은 병원의 도훈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